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전공자나 비재무부서 분들이 이제 기업재무회계를 커버하기 위해서는 좀 전체적으로 기업재무의 골격을 잡고 필요하신 구체적인 대로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고민, 질문, 그거는 이런 겁니다. 만약에 저에게 하루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기업재무회계의 전체를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 뭐 이런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제가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나 이틀이 주어진다면, 뭐 예를 들면 한나절이 주어진다면, 뭐 아주 심한 경우에는 한 시간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얘기할 것인가? 뭐 이런 관점에서 제가 이제 그동안 현장에서 쭉 강의를 하면서 정리한 게 F6입니다. 제한된 주어진 시간에 6개의 큰 항목 가닥으로 잡아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좀 이해하시면은 아주 기본적인 거에서부터 아주 좀 실질적인 데까지 기업재무회계의 다양한 부분들을 커버하실 수 있지 않겠냐. 물론 뭐 그것만 가지고는 뭐 완전히 커버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기본적인 것들은 전체적으로 커버가 가능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그동안 쭉 해온 거를 정리한 게 F6가 되겠습니다. 6개의 항목으로 기업 재무 회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제공해 드린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접근하기 때문에 사실 뭐라 그럴까요? 전체적으로 가장 초점을 두고 있는 거는 이해에다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들으시는 분들이 또 이걸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이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이 일단은 이해를 하시는 걸 가장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는 게 이해가 되는가, 그러면서도 그게 전체적인 기업 재무를 일단은 커버할 수 있게 접근하고 있는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해에 초점을 두냐면 사실 뭐 전공자면 좀 더 거기다 시간을 더 쓰고 또 안 풀리는 문제도 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여서 해나갈 수 있지만은 사실 비전공자나 비재무부서 분들은 그렇게 접근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은 그게 자기가 이해가 돼야 되고, 이해가 되면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습득이 되던 그걸 활용을 하던 또 의미 이해나 이런 쪽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거지. 일단 이해가 안 되면 어떻습니까? 옛날 암기식 공부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암기식 공부로는 어렵습니다. 많은 양을 이렇게 암기해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하는 게 암기식 공부인데, 지금 기업재무회계를 그런 식으로 공부해서는 어렵다. 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뭐 디테일을 세부적인 개념이나 계정이나 이런 것들을 늘려간다고 해서 또 잘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도 뭐 단어를 많이 외운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어를 말하고 쓰고 이렇게 할 때 더 잘하고 이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시면은 하나하나 배우는 거, 단어를 외우고 또 문법을 외우고 영어로 치자면 그런 게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영어를 쓰고 활용하고 의미를 이해하는 거는 쉽지 않다. 많은 시간이 걸리고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게까지 드릴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이제 접근을 한다는 거를 좀 이해하시고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6개로 기업재무회계를 일단 커버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좀 부담은 없으시죠? 그게 과연 가능할까? 뭐 이런 생각은 좀 드시기도 하죠. 자, 그러면 6개. 예. 그냥 6개 빨리 다 말씀드리고 금방 가면 좋겠지만은 하나하나 해보시죠. 전반적인 것들 몇 가지 살펴보고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째 이제 좀 살펴봐야 될 거는 지금 재무기능의 기본적인 변화 방향이 어떠냐라고 보시면 예전에는 이제 회계나 자금 중심 또 고비용 저효율의 개념, 그런 카테고리에 있었다면 지금은 그 무게중심이 어디로 가고 있냐면 회계 자금 중심에서 경영 의사결정으로 넘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고비용 저효율에서 저비용 고효율 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경영 의사결정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느냐, 또 경영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느냐 하는 방향하고
저비용 고효율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각도에서 재무회계에 대한 이해를 하시고 그런 각도에서 활용하시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전하고는 기능이 점차 변화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전의 기능은 기본 기능으로서 계속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중요성이나 비중이나 이런 것들은 줄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재무회계의 기능 변화에 대한 문제는 보시면 점점 더 이제 사업 전략에 대한 재무적인 판단 역량, 재무회계를 활용해서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문제 해결을 하고 이러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거지, 재무회계 자체의 그 기능적인 부분에만 초점을 두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자 프로젝트의 타당성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해서 무리한 사업을 억제한다든가 아니면 이 사업의 사업성이 어떤가라는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살펴보려 한다든가, 또 그 다음에 이렇게 막연한 타당성 분석이나 선행 사례에만 의존하는 그런 사업 계획에서 벗어나 자본 비용이나 현금 흐름에 입각해서 객관적으로 한번 보려고 하는 거. 그래서 뒤에 배우시겠지만은 자본 비용이나 현금 흐름에 대한 기준점들을 가지고 그런 어떤 시뮬레이션에 대한 것, 기준점들을 가지고 사업을 보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점점 중요시되고 고도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업적인 영감에 대한 이해하고 재무적 판단 사이의 균형 감각을 가지는 거,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사업은 뭐 재무나 숫자만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시장과 어떤 사업 자체에 대한 그런 어떤 감각, 그 다음에 능력, 이런 건 대단히 중요한데 그것과 더불어서 재무적인 판단 능력, 이 사이의 균형 감각을 얼마나 갖추면서 이렇게 해나갈 것인가 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재무회계가 기능한다, 그런 방향에서 재무회계의 기능을 하려고 하고 또 그런 데다가 재무회계를 쓰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이게 재무회계를 그냥 학교 다닐 때처럼 아는 거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그 점을 좀 항상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재무회계하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뭡니까? 사실 지금은 의사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능력이 재무회계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재무회계가 딱 잘라서 하나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러면 뭡니까? 경영 차원에서는 의사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고 지원하는 기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보면 이제 이런 기업 조직이나 경영 파트에서 좀 말씀드렸지만은 사업이라는 게 목표나 비전을 중심으로 해서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체제를 갖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행이 되면 그 실행의 결과나 성과가 나온 부분을 평가해서 그걸 강화해서 더 갈지 아니면 수정 보완할지 아니면 새로운 아예 방법을 창출해서 전략을 창출해서 갈지, 이런 것들을 방향을 잡아서 또 다시 수정된 목표나 비전을 바탕으로 해서 전략을 세우고 실행을 하고, 이런 패턴을 가지고 가는데, 이런 패턴으로 이제 기업이 움직여 간다면, 그런데 그렇게 움직여 가는 데 있어서 어떤 질문들을 할 것인가, 어떤 문제들을 볼 것인가 하면 재무회계는 여기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활동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해야 하는가, 그 다음에 어떤 활동에 투입된 자원을 줄여야 되는가, 그리고 투입된 자원들이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 다음에 또 구체적으로 가면 우리가 이걸 자체적으로 생산해 가야 되는가 아니면 아웃소싱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가,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 사업상의 중요한, 경영상의 중요한 질문들을 도출해낼 수 있고, 그 질문들에 또 답을 만들어가는, 솔루션을 만들어가고 해결책을 만들어가는데도 재무회계가 중요하게 쓰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재무회계를 이런 관점으로 사용해야지 그냥 숫자가 이렇게 나왔다, 뭐 어떻다, 이런 거는 사실 예전의 방식이지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을 위한, 기업 조직이 사업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정보원 중에 하나가 재무제표나 재무회계적인 숫자들, 이런 것들이 사실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면은 재무회계가 이렇게 기업의 핵심인 의사결정, 사업적 의사결정이나 이런 의사결정에, 경영적 의사결정에 중요하게 쓰이는데, 애로사항은 뭡니까?
대체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비전공자나 비재무부서의 분들이 뭐 자기 직무도 아니기 때문에 재무회계를 제대로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 그 재무회계 부서가 아닌 경우에는 업무적인 경험이나 자기 분야의 전문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사실 그렇지만은 대부분 경영관리 관점의 재무회계 지식이 부족하거나 뭔가 이제 그 제대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를 이해하거나 정보를 해석하거나 정보를 활용하는 능력들이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주어진 정보나 이런 것들을 무시하는 경우도 생기고 해석을 잘못하는 경우들이 생기죠. 이렇게 되면 뭡니까? 판단을 잘못하고 오판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판단을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되는 거죠. 잘못된 결정이 내려진다면 조직은 이제 그 다음에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결정이 잘못된다면 이게 애로사항이 많은 거죠. 예. 왜냐하면 조직은 결정하면 움직이거든요. 조직은 결정하면 실행을 하거든요. 그러면 리소스가 아주 본격적으로 투입이 되는 거거든요. 결정이 된다 그러면. 근데 그게 잘못된 결정이다. 이러면 애로사항이 생기는 거죠. 사실 뭐 개인이나 기업 조직이나 잘못된 결정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오판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거는 뭡니까? 가능하면 제대로 된 결정을 하고 제대로 판단하기 위해서 어떻게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가져가고 어떻게 이 제대로 된 그걸 위한 역량들을 가지고 일을 할 것인가 이런 걸 고민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100% 이제 오판이나 결정을 잘못하는 걸 피할 수 있다 이렇게는 말씀드리지 못하지만은 뭡니까? 재무회계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가능한 한 그런 것들을 피하고 제대로 된 결정을 해서 제대로 된 결정에 근거한 실행에 집중해서 뭔가 이렇게 성과를 제대로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기본 메커니즘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뭐 초점을 가지고 좀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무회계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뭐 아주 중요하고 이러지만은 또 좀 착각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재무회계를 전공하시거나 이게 재무회계 부서의 분들은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재무회계가 아무리 사업적인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또 아니면 구체적으로 숫자로 이렇게 해서 잘 볼 수도 있고 또 원활하게 사용할 수도 있는 건 사실이지만 재무회계는 할 수 없는 거 투성입니다, 사실. 그래서 재무회계로 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는 거에 대한 오판을 하시면 큰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뭘 할 수 있는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뭘 할 수 없는지를 아는 것도 그 이상으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재무회계로 할 수 없는 거 뭐냐? 예를 들면 어떤 제약회사가 의약품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뭐 의약품을 개발하는데 이 의약품이 식약청이나 FDA 승인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재무회계로 알 수가 없죠. 예. 그 다음에 새롭게 신상품을 출시하려고 하는데 이 상품이 시장에서 먹힐지 안 먹힐지 재무회계로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알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우리 회사가 다른 회사를 인수합병하려고 하는데 그 인수합병이 그 조직 문화도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다른데 그 인수합병이 성공할지 실패할지 알 수 있냐? 재무회계로는 알 길이 없는 거죠.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런 것들에는 다른 종류의 전문성, 그 파트의 전문성과 경험이 필요하고 어떻게 보면 또 사업적인 감각이나 사업적 본능도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조차 재무회계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거나 착오를 가지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재무회계로 이런 걸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뭘 알 수 있습니까? 재무회계로 할 수 있는 것. 어떻게 보면 딱 하나 있습니다. 딱 하나. 뭐냐? 재무회계적인 능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예를 들면 이 프로젝트에 이 사업에 이런 정도가 투입이 된다면 이런 정도는 나와야 이게 사업성이 있다고 본다. 투자 수익성이 있다고 본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대단히 중요합니다. 재무회계는 앞에서 말씀드린 거는 다 할 수 없는데 이 정도 투입되면 이 정도는 나와야 사업성이 있는 걸로 본다. 수익성이 있는 걸로 본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것들은 모릅니다. 그렇지만 앞에 있는 것들을 하려면
이런 부분, 재무회계적으로 이 부분을 따져보고 사업성이 있는지 또 수익성이 있는지 어떻게 해서 사업성이 그렇게 나오는지 수익성이 그렇게 나오는지를 따져볼 수 있는 거는 재무회계만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재무회계는 딱 하나 이걸 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재무회계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이런 것들을 구별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거에 부수적으로 재무회계는 뭡니까? 이렇게 일반 언어로 막연히 생각하는 것들을 현실성 있게 예측해가지고 그거를 포캐스트에서 하나의 구체적인 어떤 안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재무회계가 할 수 있는 그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무회계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대한 이해를 명확히 하시고, 재무회계가 할 수 없는 것조차 마치 할 수 있는 것처럼 오판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큰 낭패를 봅니다. 그렇지만 재무회계로 반드시 해야 되는 거를 간과하시고 안 하신다, 그러시면은 문제가 됩니다. 제대로 된 사업을 진행해 나가시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사업은 좀 여담입니다만은, 사업은 사실 결과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결과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예측할 수 없다기보다는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업은 반드시 성공해야 되는 사업이다, 이런 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 얘기 자체가 모순적이죠. 왜냐하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사업은 본인 입장이나 상황이 반드시 성공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사업은 객관적으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이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사업을 한번 진행하는데 제대로 진행을 하려면 가급적이면 재무회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추진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성공해도 왜 성공했는지를 제대로 알아야 되고, 실패해도 어떤 요인 때문에 실패했는지를 아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성공해도 왜 성공했는지 정확히 이유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실패한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A라는 요인 때문에 실패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사실 그것 때문에 실패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이나 실적이 좋은데 그게 이제 왜 좋은 거냐, 이런 요인으로 들어가면 사실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잘 되면 좋은 거고요. 거기에 다 묻히는 거고, 잘못되면 그걸 따져본들 뭐하나, 이런 식으로 돼버리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재무로 할 수 있는 거 없는 것들을 가리되 전체적으로 그걸 해가지고 진행을 한다면, 잘 돼도 우리가 왜 잘 됐는지 이해하기가 쉽고, 잘못돼도 왜 실패 요인이 뭔지를 판단하기가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재무로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거를 이해하고 가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좀 더 나아가서 이제 그러면 재무회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면 어떻게 되냐?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업이나 기업의 어떤 돈을 버는 수익 동인, 사업의 동인, 강점, 이런 걸 파악하기가 쉽고,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보면 실적의 증감이나 기업 가치 창출의 이유나 원인, 이런 것들도 제대로 분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재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면 어떤 질문을 해야 할지, 어떤 거에 초점을 맞춰야 될지, 결정해야 할 가장 중요한 거는 뭔지, 그 다음에 뭘 피하고 관심을 둬야 될 것은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데 대한 올바른 판단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무회계 이해도를 높이시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들이나 이런 요인들에 대해서 잘 볼 수 있다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면 실적을 결정하는 요인들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다면 더 나은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고, 사업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비즈니스 경험하고 재무회계 능력이 합쳐지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창출될 수 있는 거죠. 이게 두 개가 따로 떨어져서 또 하나가 없거나 하나만 있거나 해서 문제인데, 이게 합쳐지면 엄청난 시너지가 창출되고, 시장과 현장에 기반해서 사업을 하는 한 재무회계 역량이 높으면 높을수록 사업 감각도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시장과 현장에 기반한다는 전제 조건은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것에 근거해서 사업을 하신다면 재무회계 역량이 높을수록 사업 감각도 더 높아질 수 있다,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으로만 하는 사업 감각 그 이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